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에서는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인 슈티베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슈티베는 1544년에 출판한 아르스메티카 인테그라, 우리말로 산술백과 책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지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었는데, 여기 a의 n,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총 몇 번 곱했을 때요? 예, n번 곱했을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a를 우리가 미치라 하고 n을 우리가 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은 a의 n승, 이것은 결국 뭐냐면 a를 n번 곱한 거를 매번 쓰기 어떠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기 어떻게? 귀찮죠? 매번.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간단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기호는 이제 앞서 말한 독일 수학자 슈티펠이 처음 사용하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수에 대해서, 지수 법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a 제곱, a 세제곱, a n제곱 이렇게 여러 개를 어떤 수를 여러 번 곱해서 여러 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이다 라고 말합니다. a의 거듭제곱.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지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법칙을 하기 전에 우선 법칙을 얘기하려면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m과 n은 자연수다. 두 번째 조건 a, b는 실수다. 이 조건 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법칙을 보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죠? 지수 법칙이 아까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에 따라 틀린데, a m승을 a 곱하기 a가 몇 번 곱해져 있죠? n번 곱해져 있죠. 거기다가 곱하기 a의 n제곱은 a가 몇 번 곱해져 있죠? n번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a가 총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a가 총 n 플러스 n번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성질은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수 법칙의 정의에 의해서. 자, 그럼 두 번째 법칙을 봅시다. 두 번째 법칙은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은 a의 mn이다. 이거는 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a의 세제곱의 제곱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a의 세제곱이 몇 번 곱해져 있죠? 두 번 곱해져 있죠? 근데 a 세제곱은 아까 1번 성질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래서 6승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의 m제곱이 어떻게 n제곱 되어 있다는 얘기는 a의 m이 몇 번 곱해져 있다? n번 곱해져 있다. 그래서 이 지수들이 전부 다 더해지면 되죠. 그래서 결과는 a의 mn승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a, b 전체 n제곱은 a n제곱, b n제곱이다. 이것은 곱하기가 실수의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죠. 그래서 이건 다른 게 아니고 a, b가 몇 번 곱해져 있죠? a, b 이렇게 전부 n번 곱해져 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a, b하고 a, b 순서 다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a만 n번 곱하고 다시 b만 n번 곱해도 같죠. 왜냐면 곱셈의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쪽은 a의 n승, 여기는 b의 n승. 그래서 이렇게 제곱근이 각각 제곱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조건을 봅시다. 네 번째 법칙을 보면 조건이 아니죠. a, b의 전체 n제곱은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이렇게 되죠?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것도 B가 분모의 B는 몇 번 곱해져요? B는 N번 곱해져 있고 A도 몇 번? N번. 그러니까 AN승, BN승. 자, 그래서 전체 거듭 제곱도 각각 거듭 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분수일 때도. 단 조심할 것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거듭 제곱의 마지막 법칙입니다. A의 m제곱 나누기 A n제곱에 대해서 실은 좀 상당히 중요한데 그 m이 클 때 m보다 그럴 때는 A의 m제곱에서 n제곱을 뺀 값이 되고, 만약 m과 n이 같을 때는 이제 1이 되고요. 만약 m이 n보다 작을 때는 1 나누기 a의 n 빼기 m제곱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한번 써보면 되는데,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결국에는 a 곱하기 a가 빠졌네요. n번 곱한 거를 a 곱하기 a를 n번 곱한 걸로 나누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 분자에 똑같은 a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누죠. 그래서 만약에 분자가 더 많다, 그 얘기는 이 이야기거든요. 분자가 더 많을 때는 당연히 분자의 개수만 남겠죠. 그래서 분자랑 분모의 그 a의 개수의 차를 뺀 만큼이 남는 거고, 만약 두 개수의 크기가 같다면 다 약분이 되니까 1이 되겠죠. 하지만 분모의 개수가 더 많다면 그럼 당연히 분자는 1이 되고 분모는 a가 몇 개 남아 있겠죠. n하고 m의 값의 차만큼. 그래서 이렇게 그 m과 n이 자연수일 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할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듭 제곱근, x를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x가 무엇이냐, 이게 이거를 x는 a의 n 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x의 제곱은 a, x의 세제곱은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인쇄를 쓸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x의 제곱은 a는 x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고, 이때는 x는 a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지수 얘기하다가 왜 거듭제곱근 얘기가 나오느냐, 실은 우리가 아까 지수를 다룰 때 화면을 잠깐 지울게요. 지수를 다룰 때 a의 m승 곱하기 a n승 할 때 아까 m과 n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m과 n이 자연수라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연수가 아닌 다른 숫자. 자연수보다 큰 수가 뭘까요? 정수죠. m과 n이 정수일 때도 이 식을 아까 그 보여준 5가지 법칙을 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m과 n이 유리수일 때도 우리가 이걸 다룰 수 있느냐, 실은 m과 n이 그럼 실수일 때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느냐까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듭제곱근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러면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에서 m과 n이 정수일 때도 아까 같은 성질이 다 성립하느냐라는 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뭘 정의를 해야 되냐면 A의 마이너스 1승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A의 0승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0승은 뭘까요? A의 M승 곱하기 A의 0승은 A의 M 플러스 0이니까 A의 M승이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죠? 그러니까 A 0승은 뭐로 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1. 그래서 A 0승은 1로 정의를 해야 우리가 자연수에 썼던 지수 법칙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A의 마이너스 1승은 어떻게 될까요? A의 마이너스 1승은 A의 1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승을 했을 때 이것도 지수 법칙 성립하려면 1 빼기 1이니까 뭐가 돼요? A 0승이 되죠? 1이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승은 뭐가 돼야 돼요? 1분의 A의 1승, 즉 A분의 1 1분의 A의 1승이 아니라 A의 1승분의 1, 즉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이 되어야만 지수 법칙을 우리가 정수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법칙을 유리수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거듭 제곱근을 실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만 다룰 거니까 이 지수의 확장은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x의 n이 안 보이겠네요. x의 n이 a다.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개수는 몇 개인가? 여기서 편의상 a도 양수라고 좀 할게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는 복소수 범위에서는 총 n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n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실수 범위에서만 다룹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만족하는 실수인 것은 몇 개인가 라고 이제 구분지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물어볼 때는 안 되고 복소수 범위에서 몇 개, 실수 범위에서 몇 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9의 제곱근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뭘 제곱하면 3승이 아니죠. 네, 뭘 제곱하면 9가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x는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9의 제곱근은 3이랑 마이너스 3,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무엇이냐? 그러면 x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니까 x 세제곱하면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맞나요? 예.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는 뭐밖에 없다? 실수 범위에서 마이너스 2밖에 없다. 그래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9의 제곱근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찾았는데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좀 눈치일 수 있지만 제곱근일 때는 몇 개 나왔죠? 실수 범위에서 2개. 세제곱근일 때는 실수 범위에서 몇 개? 1개. 그럼 이걸 좀 우리가 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x의 n승이 예를 들어서 a다. 여기서 a는 0보다 크다고 할게요. 그럴 때 n이 뭐면? n이 짝수이면 x는 제곱근이 몇 개 있다? 항상 2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y, x, n승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y는 a를 만나면 항상 몇 개?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표현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새롭게 기호를 만들었는데 그 이제 n 제곱근이라고 표현합니다. an 제곱근. 그래서 이게 a인데 이거를 표현할 거 찾지 못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a의 n 제곱근. 이게 a의 n 제곱근이고 이게
마이너스 a의 n제곱근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a가 양수가 아니고 a가 0이다. 그러면 x는 0. 이걸 만족하는 실수 범위에서 해는 x의 0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가 양수면 짝수일 때 몇 개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a의 n제곱근. 그래서 총 2개가 나오고요. a가 음수면, 자, 실수를 짝수번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없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n제곱근은 없습니다. 자, x의 n승의 a에서 x의 n제곱이 a에서 n이 홀수일 때는 실은 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 yxn의 그래프는 n이 홀수일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a가 여기서는 양수, 음수, 0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는 몇 개? 예, 무조건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는 n제곱 a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이면, 즉 x의 n승은 a에서 a가 양수면 이걸 만족하는 제곱근은 몇 개? 네, 2개. a가 0이면 1개, 0이라는 값. a가 음수면 없습니다.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각 1개씩 존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